연부를 잘하려고 한다면 두 번째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시간에는 연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불이 재밌게 해야 돼요. 연불이 재밌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손흥민이나 뭐 이강인이나 이런 친구들이 참 부러워요. 좋을 것 같아. 왜?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 시합 다 재밌게 하면서도 돈도 많이 벌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가 축구를 제일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 친구들은. 그렇잖아요? 축구가 일생일대에서 가장 중요한 일일 거야, 아마. 그래서 손흥민이 우리나라에 오면 그 시간만 있으면 그 조기 축구에 가서 아마추어들하고도 막 뛰어요. 또 자기 체력 관리에도 중요하겠지만 또 기술을 연마하기도 하고 아마추어들하고 같이 해야지만 거기서도 배울 점이 있거든요. 스포츠라는 건 항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도 돈을 많이 버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세상 일도 성공하는 데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직업을 하면 그 사람은 큰 성공을 거두는 사람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건 당연한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연부를 좋아하도록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아할 수 있겠는가를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미아블 타블만 부르면 행복 호르몬이 쫙 나오도록 앵커링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앵커링 기법이라는 게 뭔가요? 내일 내가 좋아하는 곳에 수학여행을 가야 돼. 근데 4시에 일어나야 돼. 평상시에는 한 6시나 7시에 일어나는데 어릴 때. 근데 4시에 일어나야 되는 앵커링을 딱 해놓고서 자면 새벽에 나도 모르게 눈이 딱 떠지잖아요. 그게 바로 앵커링입니다. 그렇게 앵커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연불이 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내 일생일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연불이다. 연불을 해야만 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는 여지껏 살아오면서 돈도 뭐 적당히 있고 돈 때문에 평생을 바칠 필요가 없는 것이 인생이구나라는 것도 깨우쳤고 사업에서 크게 성공하는 것보다는 연불해가지고 성취하는 게 더 중요하다. 또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거나 이런 것도 물론 뭐 내 지금 고급 공무원에 있는 사람이 일부러 지위를 내려놓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는 거 잘하고 그런 위치에 있어야만 다른 사람도 많이 도울 수 있고 공덕을 많이 쌓을 수 있어요. 그것이 오히려 또 그래서 그런 걸 그럴 때는 그대로 유지하고 근데 우리 같이 이제 다 퇴임을 해가지고 백수인 처지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41년 8개월이라는 키나 긴 세월 동안을 교직에 있으면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또 교육청에서 장학사를 하면서 선생님들도 많이 지도하고 했었는데 그걸 그냥 버리기가 또 저는 나름 그런 교직 생활을 해가면서도 연불수행과 명상수행과 기공수련과 이런 참선수행과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얻은 노하우 같은 거를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전해주는 것도 이것도 일종의 보시가 아니겠어요. 법보시기의 일종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이다. 저는 요새 아주 유튜브 하면서부터 참 인생이 행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양복도 하면 좀 이렇게 뭐 집에 가만히 백수로 있다 보면 양복 입을 기회도 없잖아요. 널린 게 전부 양복밖에 없는데 근데 이래서 넥타이도 한번 매보고 와이셔츠도 입어보고 또 세수도 한번 더 하게 되고 이렇게 거울도 한번 더 보고 이러니까 더 늙지도 않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한테는 그만한 도움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행복하게 생각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연불에 몰입을 잘하는가. 여러분들 몰입에 대해서 알죠? 몰입을 자꾸 하다 보면 여기에서 즐거움을 느끼면요.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우리가 학생들 우등상 매일 받고 공부 제일 잘하는 학생들 보면 야 저놈은 하기 싫은 공부를 저렇게 하면서 어떻게 살까 하지만 그 친구들은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몰입의 기쁨을 느끼거든요. 그 친구들. 몰입을 하면 몰입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연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몰입의 기쁨을 느껴야 돼. 그래야만 연불에 진보할 수 있어요. 그럼 진보가 금방 일어납니다. 또
웃으면서 연부를 하라는 것입니다. 웃으면서 연부를 하면요, 행복 호르몬이, 아시죠 여러분들? 강제로 웃어도 뇌는 기억을 못한다고. 우리가 강제로 그래서 제가 배운 기공에는 미심서잔하고 면대미소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 중국말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마를 찡그리지 말고 쫙 펴고 입가에 미소를 띄워라 이거야. 만면에 미소를 띄고 아주 가장 행복한 사람 같은 표정을 짓고 행복한 목소리로, 가장 행복한 목소리로 연부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이 효과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이걸 하다가 눈물이 막 나고 진동이 엄청나게 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 부처님과의 교감이 이루어져요. 그렇게 하면. 왜냐하면 결국은 이 불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비심, 사랑과 자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면에 미소를 띠고, 만면에 미소가 띄는 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에 어떤 유명한 화가들이 왜 물감값도 비싸고 무명일 때는 굉장히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매일 그 인력사무소에 가서 일당 버는 거기 가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화가니까 관찰력이 뛰어나잖아요. 자세히 보니까 그 인력을 뽑아가는 사람이 싱글싱글 웃는 사람부터 뽑아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자기 차례가 와도 계속 싱글벙글 하니까 제일 먼저 뽑혀나가더래. 제일 돈도 많이 받고 제일 편하고 그런 데를 촥촥 뽑혀서 가고 그랬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웃는다는 것이,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보면 항상 웃어요. 항상 웃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웃는 사람일수록 성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볼 것도 없이 그래요. 그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런 확실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냥 연구를 할 때 아주 만면에 미소를 띠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행복한 목소리로, 너무너무 행복한 목소리로 나미아불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한 카테고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오링 테스트가 굉장히 잘 맞히는 사람이 있다고. 이게 전문가가 필요하더라고요. 저도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숙련이 필요해요. 그 숙련이 잘 된 우리 도반 어르신이 계신데, 그분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아미타불이 맞는지 지장보살이 맞는지 관세음보살이 맞는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대비주가 맞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걸 통해서 정확하게 찾는 것이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도 어떤 스님이 멀리서 와 오셔가지고 그런 걸 테스트하고 가셨다 그랬는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내가 비타민을 먹고 있는데 이 약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도 알아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특히 무엇보다도, 그래서 깨달은 스승한테 찾아가서 제일 먼저 물어봐야 될 게 내가 하는 연불이 맞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모시던 광득스님 대선사께서는 어떤 분이 와서 물어봤어요. 저는 관세음보살이 맞습니까? 나미아불타불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오. 근데 영안이 열렸으니까 들여다보잖아요. 마음속을 들여다봐가지고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행복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되고 아미아불타불을 부르면 더 적게 분비돼. 그럼 이 사람은 관세음보살이 인연이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알려주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오링 테스트로 하면 똑같습니다. 똑같이 나와요. 그런 방법도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부를 하는 사람은 메타인지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이해력입니다. 자기 주제 파악. 저 사람 주제 파악도 못하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작은 눈곱은 잘 본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람의 특성입니다. 자기 꼬라지는 몰라도 남의 잘못을 너무나 잘 보여.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도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저 사람은 저렇게 감동할 것이다. 그래서 가수들 중에서도 어떤 가수가 나와서 딱 노래 부르면 다 누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올인정을 받아가지고 뭐 이 다음 회전에 나오면 그게 바로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메타인지력이 높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바로. 만약에 내 목청이 낮으면 목청을 올릴 것이고 그 사람은 그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가 이런 걸 잘 연구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메타인지력이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전략을 잘 수집해야 됩니다. 연주를 하는데도 전략이 필요해요. 어떻게 연주를 하는 것이 내 스스로를 잘 연불 속에다가 중독이 되게 하고 좋은 그 경지로 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기선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선을 제압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기선력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오늘 도서관을 가야 돼. 도서관에 가서 누굴 만나가지고 식사를 하고 뭐 온다면 미리 한번 생각해 보는 거. 기선을 제압, 기선. 미리 한번 그걸 생각해 보고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돌려보고 가서 이럴 때는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카페는 여기를 가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가 기선력입니다. 그런 걸 항상 생각하는 게 바람직해요. 네, 그래서 기선력을 많이 생각하다 보면 내가 10년 후에 죽을 때는 아, 내가 어떻게 죽겠지? 그때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딱 죽으려고 마음먹었을 때 아플 틈도 없이 바로 그냥 극락으로 그냥 쏙 빠져나가고 나는 그냥 영체만 몸만 남아서 앉아서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기선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연불침보가 빠를 것이 아니겠습니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